이 변제 기간이 10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도산법에 관련해서 이제 8년 정도 이 일을 해왔고, 이 일반회생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 적도 없고, 또 다른 변호사님이 이렇게 찍어놓은 것도 많이 없더라고요. 뭐 개인회생 이런 거 치면 막 뭐 엄청나게 막 나오거든요. 법인회생 파산도 많이는 안 찍어놨어요. 상담하기 너무 힘들어서. 일반회생은 법인회생 파산보다 오히려 더 대상자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제가 권해드리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반회생에 관련해서는 오늘 찍어드릴게요. 오늘. 이 일반회생 사건을 최근에 수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회생은 누가 하냐면은 전문직들이 많이 해요. 사실 일반회생이란 법률 용어는 없거든요. 그냥 회생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하는 회생이 일반회생인 거고,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은 그냥 회생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 번호에도 회생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실무자들은 법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일반회생은 대상자가 누구냐? 담보 15억 이상, 무담보 10억 이상. 이게 초과인지 이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일반회생 하시는 분들 4분 중에 2분이 의사예요. 의사. 그리고 한 분이 의사 사모님, 그 다음에 한 분이 부동산 임대업자, 이렇거든요. 딱 봐도 개인 중에 빚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반회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빚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무슨 뭐 1%를 변제하고 2%를 변제하고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채권자의 피해가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생 같은 경우는 채권자의 동의도 필요하고 변제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나고, 공인회계사 조사위원이라는 회계의 전문가가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들을 조사보고서라는 걸 통해서 다 파악을 하고, 법원에서도 회생 절차가 인가될 때까지, 그리고 종결될 때까지 이 채무자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빚은 누구랑 어떻게 조절할 건지를 법원에서 사사건건 다 관여를 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완전히 다른 제도고, 오히려 비슷하다면 법인회생하고 거의 비슷한 제도예요. 절차가 되게 중요한데, 개인회생 절차는 뭐 되게 쉽게 얘기하면 상담하고 신청서 넣고 금지명령 나오고 보정 한 2-3번 하고 개신하고 채권자 집행하고 인간하고 잘 갔다가 면책 신청하고 요러면 딱 끝이 나거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은, 개인회생은 사실은 채권자의 동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 되게 평이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간도 보통 6개월이면은 뭐 개시가 나고, 그 이후로 이제 인가가 한 2-3개월이 1-2개월이면 나고 이렇게 되는데, 일반회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반회생은 일단 상담을 하고 신청을 하고 포괄금지 명령하고 보전 처분인을 같이 받거든요. 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표자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고 예납금 넣고, 예납금도 엄청 비싸. 1,000만 원씩 해요. 예납금 넣고 개시결정 나고 채권자 목록 넣고 채권 신고 받고 시부인표 작성하고, 그 시부인표에 대한 저기 뭐 이의통지를 하고 조사확정 재판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개시결정과 동시에 감정평가 그것도 신청하고 조사보고서 작성하고, 이건 이제 조사위원 회계사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관리인보고서도 작성하고 주요사항 요지통지 같은 것도 하고, 회생계약안 초안을 만들고, 회생계약안 초안을 가지고 채권자들 협의를 하고, 채권자 집회, 관계인 집회라고 하거든요. 관계인 집회를 열고 거기서 채권 뭐 추가 신고를 하고 뭐 추한 시부인을 하고 결의를 위한 뭐든 집회를 하고 막 온갖 것들이 다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가가 되고, 인가 이후에 몇 번 갚다가 종결을 하고, 요런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절차를 거친단 말이에요. 이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요.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비싸요. 일반회생은 비쌉니다. 저희가 보통 채무 규모에 따라 다른데 한 2-3천 막 4천 이렇게 받았어요. 이게 500을 받는다, 1,000만 원을 받는다, 모르겠습니다. 그 500을 받고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이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근데 저희는 사건이 되게 많은 회사고, 보세요. 일반회생 절차도 보통 진행하면은 한 1년 정도 진행을 하고, 상당히 관리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조율하는 것도 많고, 회계사도 대응해야 되고, 회계적인 어떤 지식도 있어야 되고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1,000만 원을 받았다 치면 한 10개월 한다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돈인데, 저는 그거는 진짜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회생 요즘에 분양권 관련해가지고 일반회생 신청자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들은 사실 사건이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1,000만 원도 받고 회생 절차를 쭉 이어나가는 경우에는 1,500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저희가 일반회생 처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할 때는 2,000, 3,000, 막 4,000 이렇게 받았었어요.
최근 사례 중에 저희가 지난 한두 달 정도 신청한 일반회생 사건들은 의사 선생님들도 있었고 자영업자도 있었고 임대사업자도 있었고 분양권 한 일반 개인들도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병원을 뭐 크게 짓는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대출받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공동 투자한 경우들도 있었고, 원장님 몇 분이서 동업한 다음 이거 깨지면서 또 사달이 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그런 경우에 일반회생 신청을 많이 하세요.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거래처에 빚이 좀 누적이 된다거나 소송단에서 좀 현금 흐름이 막힌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일반회생으로 소송을 좀 이겨내고 거래처랑 쇼부를 봐가지고 갚아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게 서울에서도 문제가 되고 딴 데서도 문제가 되는데,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도 돌려줘야 되고 은행에 그 담보대출 받은 것도 갚아야 되는데, 보증금 같은 경우는 다세대나 다가구 뭐 이런 데들을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진 않으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나가면서 임차권 설정하고 소송 넣어가지고 막 경매 놓고, 경매 넣으면 완전히 그냥 뭐 여기 뭐 이게 헐값으로 낙찰이 되면은 사달이 나는 거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고 어떤 협상력을 높이고 이러기 위해서 임대사업자가 회생 신청하는 경우들이 요즘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관련해서는 임대인도 저희한테 되게 많이 오고 임차인들도 되게 많이 와요. 그 다음에 분양권 관련해가지고, 가끔 분양권은 담보권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양권은 회생채권이에요. 회생채권이 10억이 넘어간다면, 뭐 예를 들어 저희 지금 진행하는 사람들 중에 10몇 억짜리 한 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5, 6억짜리 세 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5, 6억짜리 6개를 가지고 하는 공무원분도 계시고, 그분도 깔끔하게 파산하면 되는데 공무원은 파산하면 안 되거든요. 공무원은 파산하면은 나라에서 잘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회생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내가 버는 돈에서 생계비를 빼고 그거를 36개월에서 60개월 아니면 24개월 특별한 경우에는. 근데 일반회생은 통상 10년짜리로 짜고 그 다음 1년에 한 번씩 갚는 걸로 짜요. 그래서 일반회생 하시는 분들은 매달 갚는 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보통 일반회생 하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 같은 경우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보통 연말에 한 번 갚는 걸로 해서 10년짜리 변제 계획안을 짜고, 그 변제 횟수나 아니면 변제율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개인 사업자로 광고하시는 분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회생법원에서 그 5년짜리로 짰어요. 5년짜리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회생은 뭐 채권자 동의만 받으면 내 마음대로 짤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 다음에 또 일반회생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내가 잘 인간하고 변제계획안들을 잘 갖고 있다가 못 갚으면 완전 도루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회생은 그게 아니야. 일반회생은 인가받는 그 순간으로 채권이 확정이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억짜리 빚으로 일반회생을 했어. 그래서 변제율은 30% 3억이야. 그래서 3천만 원씩 10번을 갚는 걸로 짰어. 근데 한 3번 갚다가 그럼 9천 갚은 거잖아요. 못 갚았어. 그럼 이게 10억이 살아나느냐? 안 그래요. 일반회생은 2억 1천만 갚으면 됩니다. 왜냐? 인가 결정이 채권에 확정하는 효력이 있거든요. 개인회생의 인가 결정이랑 일반회생의 인가 결정 완전 달라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회생에 대한 기초가 좀 부족하신 거거든요. 이 영상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깜빡깜빡거리 링크 있잖아요. 그거 누르셔가지고 회생의 기초 공부하세요. 엄청 쉽게 찍어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반회생이라는 건 개인이 하는 건데 개인회생은 아니고 법인회생이랑 거의 닮아 있는 거다. 그리고 빚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하는 거고, 이 변제 기간이 10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이 10년 동안 뭘 갚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상담을 해본 다음에, 회생으로 개인 사업자라든가 원장님을 꼭 살려야 되는 게 아니라면, 특히 또 이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파산해도 옛날에 자격 정지였는데 지금 자격 정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괜히 또 어디서 쓸데없는 또 상담 받아와가지고 파산하면 의사 못 한다는데 안 그래요. 안 그러기 때문에 일반회생은 권해드리진 않는데,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꽤나 괜찮은 거기 때문에 필요한지 안 한지는 상담을 열심히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 요 다음 시간에는 일반회생의 절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깊게 이해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